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호입니다. 금요일날 비농지표를 발표했죠. 그 이후에 제가 추가적인 브리핑을 아직 못 드렸는데 이렇게 주말에 영상 이용해서 여러분들 기다렸던 비농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시황 분석과 예측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발표했던 비농지표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 같이 보시면은 예측이 665, 그리고 발표가 243이었습니다. 사실 예측치보다 훨씬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번에 비농지표 같은 경우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이 아직 좋지 않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의 때는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호재였는데 예상치를 너무 크게 벗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GDP 3분기 발표도 예상치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런 예상치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 자체는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고용자 수, 그 실업률이 높다는 것도 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악재이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상은 한번 회피했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국채금리 한번 보실게요. 일단 10년물과 2년물 보시면은 딱 보시더라도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단기 국채가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국채 가격으로만 보면은 장기는 국채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단기 국채에 수요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안전 선호 성향이죠. 당장의 리스크를 조금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가 보겠다라는 움직임인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위험 선호가 조금 줄어들고 국채 그 장단기 금리만 봤을 때는 조금 시장에 우려심이 지금 팽배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길게 봤을 때의 인플레 우려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어제 비농 발표 그 하루만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봤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일단 어제자로만 봤을 때, 지금 9월 3일자로만 봤을 때는 조금 안전선호 사상이 아니라 안전선호 심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지수로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일봉이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8월 19일 날, 이때가 아마 그 잭슨홀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 이전에 아마 FOMC를 앞두고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낙폭을 크게 보이고 나서 쭉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지수 움직임입니다. 어제 9시 반에 비농지표를 발표했고,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면서 장이 마감됐어요. 위에는 S&P 500이고요. 아래는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9시 반에 지수 발표했을 때 이렇게 크게 윗꼬리를 그리고 나서 아래 하락을 했다가 다시 신고점 가격으로 이렇게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도 돈이 흘러갔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나중에 영상 마무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조금 주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금 가격이 어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달러도 같이,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92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제가 표를 안 가져왔는데 거의 0.1포인트 빠지면서 달러 하락과 골드 상승이 같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시에 조금 호재가 될 만한, 그러니까 비농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에 대한 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가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태풍 아이다,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전역을 이렇게 한번 쓸고 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걸로 이렇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심과 우려심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고 생산 과정에 어떤 차질을 빚었던 게 조금
큰 이슈가 있었지 않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큰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한 100틱 정도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보다는 조금 많이 움직였지만 어쨌든 허리케인에 대한 그 고점을 밀었다가 허리케인에 대한 공급 차질로 고점을 밀었다가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자재를 조금 더 볼게요. 굴이고요. 그리고 그 대두입니다. 농산물 하나 그리고 금속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 이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비동지표 이전까지는 저점으로 쭉 내려왔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잭슨 홀 심포지엄에 대한 움직임으로 같이 내려왔었고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주식과 같이 연관지어서 보자면은 오르는 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근데 굴이나 지금 대두 같은 경우는 비농지표 발표하면서부터도 지금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완만한 오름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생각할 만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비농지표 발표 이후에 국채 가격에서, 국채 금리에서는 조금 더 시장의 그 심리가 안전 리스크를 조금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가격, 우리 주식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고점으로 회복하는 한 번의 충격은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조금 시장을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희망적인 그런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일단 시장 그 상승했던 종목을 봤을 때 반도체, TSMC 그 대만의 반도체 그 여기는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 같은 경우에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애플이 한 1% 넘게 그리고 엔비디아도 크게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하락 종목으로는 블랙록, 버크셔 해서웨이, 뭐 지주산지, 창투산지 좀 애매하죠. 아무튼 블랙록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JP모건과 JP모건 체이서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렇게 금융주, 은행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비농이 아무래도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유예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조정의 시작 좀 더 길게 보자는 건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마 다음 주에 뉴스에서 계속 언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은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금 가격이 이번에 좀 많이 오르는 걸 봤잖아요. 달러도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렇게 경제 불안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 시장의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은 원자재나 아니면은 물가는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70년대, 80년대에 거의 크게 15% 가까이 그 금리를 올렸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뒤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희망적으로는 뉴노멀이죠. 사실 주식시장과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고점인데 버블이다.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점을 밀어 올렸던 것처럼 사실 유일한 돌파구가 그리고 투자금이 갈 만한 곳이 사실 주식시장밖에는 없다라고 보이는 것이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고점이다, 버블이다라고 약세장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 예상을 우리가 2, 3년 전부터 했는데도 주식시장과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조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다라는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사실 인플레가 이렇게 많고 팽배해 있고 그리고 경제가 불황이 왔을 때 자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간다 이거죠. 금융시장 실질적인 시장은 불황인데 금융시장만 호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자산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뒤처지기 싫은 그런 심리로
주식시장만 위로 올릴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 주식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또 호재일 수도 있다. 희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뉴 노멀 움직임이 계속될 거고 유일한 돌파구가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결국 여기에서는 환율 하락의 수혜로 우리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라든지 대만이나 아시아장에서 조금 더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까.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도 몇 달을 연속으로 외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말에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진짜 외국인이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은 차익 매물로 들어온 것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환율 하락이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잡아가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의 이탈했던 외인의 자금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단 비농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 예상치를 크게 엇나가기는 했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해소했다. 거기에 대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했던 비농 지표를 넘겼지만 결국에는 또 기다림의 연속은 될 거예요. 아마 3분기에 11월 달에 있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시작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FOMC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번 12월에는 또 산타랠리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좀 고점에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개별 장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개별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르는 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석과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